제5주차 4강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결혼식, 그리고 이제 결혼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일본의 행정구역 배웠었죠? 토, 노우, 후, 켄 이라고 해서 도도부현을 일본식 발음으로는 토, 짧게, 노우, 길게, 후, 짧게, 그 다음에 캔까지. 그리고 여기 도에는 탁점, 토에 텐텐, 탁점이 붙어서 탁음도였죠. 그래서 도, 도, 후, 캔. 그 매주 과제로도 제가 퀴즈 냈었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도쿄토, 그리고 앞서 샵, 결혼식, 결혼이라고 되어 있던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관동지방, 간토치호에 이제 도쿄토, 일본의 수도 도쿄가 이제 있는 거죠. 도쿄에는 천황이 거주하는 황고도 있고 일본 최대의 민영방송국인 후지테레비 사업도 있고요. 자, 일단 결혼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이거 왜 살펴보느냐면, 자, 제가 오늘은 일본 도쿄에 방문했던 것을 들려드릴 건데, 방문했던 목적이 일본인 친구의 결혼식 참석 때문에 이제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결혼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전통 결혼식이 사진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통 혼례복이 그 한복이 되게 화려한데, 일본은 이 신부의 복장이 웨딩드레스처럼 이렇게 새하얀색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일본인의 통과 의례, 물론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 뭐 현재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날의 전통 결혼식의 형태. 그러니까 오늘날 전통 결혼식은 메이지 시대에 이제 확립이 됐다고 하고, 자, 오늘날의 전통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 현대식 웨딩드레스 입고 하는 거 말고 오늘날 현재에도 전통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전통 결혼식의 순서는 참고로 불길한 날을 피해서 결혼식 날짜를 잡겠고, 그리고 신이나 절에, 시족 신이나 절에 뭐 참배를 가고, 자, 그리고 신부는 흰 옷차림. 근데 이게 의미가 이제 신랑 집으로 향할 때 그 부모와의 출생의 인연이 소멸됨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랑은 그 본인의 가문이 그려진 기모노와 하카마를 입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자,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일본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에 이제 결합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행사가 됐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자, 그리고 미혼 또는 만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최근에는 아예 그냥 미혼이 아닌 비혼주의까지 이제 생겨나고 있죠. 뭐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제한되고 뭐 결혼하지 않아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자, 근데 이게 비정규직의 증가 등 경제적인 이제 불안정성과도 이제 결부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혼율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자,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고, 과거에는 좀 다소 부정적인 의식이 많았지만 많이 변해가고 있고, 자, 그런데 물리적 폭력을 원인으로 한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정신적인, 그러니까 성격 차이, 뭐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이 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뭐 이혼을 인생의 재출발이라고도 인식하고, 한 10년 전쯤부터 일본에서 그 황혼 이혼도 늘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혼하는 거. 저출산에 대해서는 뭐 참고로 보시고,
자, 여기 이혼을 둘러싼 말, 스피드 이혼, 황혼 이혼, 가정 내 이혼, 또는 우리는 쇼인도 부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가면 부부라는 표현을 써요. 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혼은 안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지. 자, 우리하고 이제 비슷하고요. 자, 중요한 것. 자,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성이 바뀌죠. 여성의 성이 남성의 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읽어보면, 자, 일본에서는 법률상 부부는 동성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다녀온 그 친구도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직장에서는 이제 일하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일본은 그 성을,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더 많이 발달해 있지만, 성이 제한적이니까. 근데 일본은 그 성씨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성씨를 불러요. 특히 명함에도 뭐 그 이름도 적기는 하지만 성씨를 보통 이제 내세워서 적고 그것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명함도 바꿔야 되고 막 거래처에 연락해서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성씨가 바뀐 것도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번거로워지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결혼해도 그냥 결혼 전에 성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사실혼, 뭐 부부 각자 호적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원래는 법적으로는 동성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각자의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자, 그 원인은 왜 그러냐? 여성의 뭐 사회적인 진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다녀온 일본. 그래서 오늘은 도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이제 머리하는 사진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일본은 이제 결혼식을 참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하객의 복장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가 지금 화려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용실에 이제 들려서 헤어, 뭐 이제 더 꾸미고 싶은 경우에는 뭐 메이크업까지 이제 받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도 8월이었어요. 2014년도 여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뭐 메이크업을 샵에서 이제 받아보고 머리를 하고 결혼식에 간다는 게 되게 생소하면서도 좀 약간 설렜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일본인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면은 그 굉장히 이제 기쁜 일이거든. 우리처럼 초대받았다고 해서 뭐 아무나 막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본은 이제 지정 좌석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알아두시고 초대받은 하객도 뭐 이제 파티 느낌으로 같이 즐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쁘게 입고 최대한 예쁘게 이제 하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텔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일본인 치고는 좀 그래도 좀 호화스러운 결혼식에 이제 속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축의금 봉투인데요. 축의금 봉투도 화려하죠. 우리는 축 결혼해가지고 그냥 흰 봉투에만 이렇게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 일본은 이 축의금을 내면서 뭐라고 하나? 자리 배석표, 자리 배치도 이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의금을 내면 식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축의금을 건네면 여기처럼 이렇게 자리 배치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콤비니라고 하는 편의점에도 팔고 뭐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고, 그래서 최대한 뭐 화려하고 예쁘면 예쁠수록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리고 축의금 액수는 우리는 보통 예전에는 뭐 3만 원도 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안 하니까 이제 3만 원부터 기본이고 5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근데 일본도 어떤 느낌이냐면 3만 엔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5만엔, 뭐 10만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n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30만 원이 기본이고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축의금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 부담이 되죠. 나 그때 학생이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가고시마 유학 시절에 가장 친했던 이제 친구이고 이 친구가 간호사였었는데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지만 친구는 사회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랑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된 일이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뭐 한국에서 이제 의사 하면은 좋은 직업이지만 일본은 더 심해요. 그게 거의 약간의 뭐 일종의 뭐 신분, 계급 정도 느껴질 정도로 의사는 완전한 이제 엘리트 계급이기 때문에 어, 초대를 받았는데 되게 가고 싶잖아. 근데 학생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비행기 값 생각해야지. 또 간 김에 당일로 오는 건 너무 힘이 들고 또 간 김에 또 여행도 하면 좋잖아. 그래서 숙박비 생각해야지. 그런데 기본 액수는 3만 엔이래. 되게 막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친구가 그때 먼저 이야기를 했었나? 그 학생이니까 축의금 부담,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학도 했고, 일본어 전공하고 있으니까 본인 결혼식에 오면은, 어, 많이 이제 구경도 하고 도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문화 공부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겠지. 그렇게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친구가 되게 말을 예쁘게 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둘이 만나서 혼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만 엔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한다고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3만 엔을 넣지를 못하고 2만 엔을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어. 아무튼 그랬는데 이렇게 차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차비를 또 준비를 해줬더라고. 그래서 이미 축의금은 2만 엔을 냈는데 차대, 그러니까 비행기 값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미안해지면서 3만 엔을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듣긴 했는데 차대를 받았다고 해도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미안하면서도 되게 고마웠죠. 되게 이런 글자 하나하나도 이제 직접 본인이 쓰는데 정성이 이제 느껴지지 않나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석 배치도를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신랑 신부가 있으면 저는 H그룹의 제 이름 여기에 있었어요. 이제 뭐 보통 뭐 가까운 뭐 친지들 그리고 뭐 친구들 뭐 이거는 짝이 나름인데 저는 이 H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면 그 가고시마 대학의 그 간호학과 친구들 그룹이었어요. 그 가고시마에서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여기 그룹에 이제 넣어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석 배치도에는 이름이 있고 또 이 네임카드에 또 정말 감동적인 게 뭐 와줘서 고맙고 이런 메시지가 또 직접 태극기, 손글씨로 쓰여져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일본 결혼식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게 여겨야 돼. 우리는 그냥 청첩장 잘못 주면 욕먹잖아요. 민폐잖아.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과 정말 이제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소중한 인연을 맺었고 정말로 이제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지정 자석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 반드시 답례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답례품도 고가가 되겠지. 그러니까 축의금도 이제 많이 받는 것이고 그 축의금 뭐 30만 원, 50만 원, 뭐 가까운 친지들 100만 원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아깝지 않게끔 그만큼의 이제 답례품을 챙겨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사도 제대로 근사하게 대접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쁘게 하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초대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갔는데 일본인이 나를 결혼식에 초대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정말 아무나 초대를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혼식은 일단 일부는 이게 정말 결혼식이에요. 일부는
신랑 신부 입장을 해서 여기 보통은 이제 외국인 신부가 뭐 주례사를 길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서약을 함에 있어서 좋은 말들 많이 해주잖아요. 간단히 끝나요. 정말 간단히. 입장했다가 주례 말씀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듣고 바로 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자, 그래서 퇴장 후에는 이 마차가 지금 호텔 앞에 대기 중인데 이거를 타고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는 거지. 이제 한 바퀴 도는 이렇게 막 안녕 하면서 손 흔들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호텔을 한 바퀴 돌고 이제 피로연장으로 와요. 자, 우리는 결혼식이 중요하고 피로연은 보통 이제 좀 짧게 하는 추세잖아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막 술도 많이 마시고 피로연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뒤풀이. 자, 그런데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게 결혼식은 짧게 끝내고 이 피로연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피로연을 뭐 길게는 뭐 5부까지 하는 되게 호화로운 결혼식도 있지만 보통은 피로연을 뭐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1, 2, 3, 4부마다 옷을 다 각각 다르게 갈아입어. 예를 들면 피로연 1부 때는 그냥 결혼식 그대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고 2부 때는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고 3부 때는 또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고. 근데 제 친구는 지금 피로연 1부 때 웨딩드레스, 그 다음에 피로연 2부 때, 두 번째 피로연 때는 이제 기모노,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등장을 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호화스러운 결혼식이었다는 거 알아두세요. 참고가 되시라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면 이제 한 바퀴 마차에서 돌고 들어와서 자리로 이동을 하죠. 이제 신랑 신부가 한 바퀴 돌고 있는 동안 하객들은 아까 그 좌석 배치도에 따라서 또 이동을 했겠죠. 피로연장으로. 자,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끝난 것이고 이제 피로연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간략히 인사를 하고 자, 이렇게 케이크 커팅을 하고 이 케이크 굉장히 크죠. 이거 다 우리가 나눠 먹는 거예요. 이따가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회자가 또 따로 있어요. 사회자가 따로 있고 이제 빔 프로젝터 이제 스크린도 이제 굉장히 큰 대형 화면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필요한의 순서는 신랑 신부 인사. 자,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일대기를 쫙 소개해줘요. 어린 시절 사진부터 자라온 사진, 뭐 청소년기, 그 다음에 뭐 대학 시절, 뭐 결혼 전에 이제 일하던 사진, 그 부모님이랑 찍은 것들 이런 것까지 쫙 그냥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면서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 보는 것처럼 신랑 뭐 신부가 각각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걸 사회자가 쫙 설명을 해줘요. 물론 정보는 신랑 신부가 미리 줬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의 정말 이제 절친 또는 살면서 이제 은혜를 입은 뭐 은사님들이라든지 자, 그래서 신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 한두 명이 나와서 또 편지 낭독을 해요.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신부 신랑한테 뭐 감사했던 일 이런 거를 되게 감동적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친구는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낭독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랑이 의사이다 보니까 그 대학 병원에 이제 교수님들 다 오셔가지고 또 이제 좋은 말씀 이제 해주시면서 그것도 그냥 인사말처럼 간단히 끝난 것은 아니었고 다들 이렇게 편지글 작성을 해오셔가지고 읽어주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뭐 하나의 뭐랄까 디너쇼 같았어. 결혼식 피로연이. 그리고 이제 저도 유학생인데 이제 한국에서 와서 참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표로 뭐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회자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주는 영상과 저와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도 그 대형 스크린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이제 친구가 왔다. 그래서 되게 뿌듯했었지. 참석한 보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이제 머리를 샵에서 여성들은 하고 오고요. 그리고 원피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화려한 좀 약간 드레스 느낌의 원피스 이런 것을 입고 가니까 그러니까 일본 결혼식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기본 축의금 3만엔? 30만원 정도 내야지 3, 4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드는 거죠. 그거에다가 뭐 머리 해야지. 또 옷도 없으면 사야지. 그러니까 일본 결혼식 한번 가려면 한 50은 기본으로 드는 것 같아요. 많이 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게. 우리는 그 하객 사진을 결혼식이 끝나고, 그러니까 식사하러 가기 전에, 피로 현장으로 식사하러 가기 전에 찍잖아요. 그것도 친지들, 친척분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 친구, 뭐 직장 동료, 친구들 찍잖아. 근데 일본은 또 특이하게 그 그룹마다 사진을 찍더라고. 아까 그 좌석 배치도에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그 그룹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는 아까 그 H그룹의 그 간호대학 친구들, 그러니까 가고시마 대학 그 무리들이었으니까 그 H그룹이 이제 호명이 되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 그 문화가 어쨌든 나한테 이제 스며들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한국식과 일본식을 좀 접목해서 결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또 중간중간 그 우리 그룹별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인사도 해요. 간략하게 와줘서 뭐 고맙다, 맛있게 먹고 가라.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거래요. 신부의 아름답고 가장 이제 화려한 오늘의 모습을 실컷 이제 봐주는 것도 예의잖아요. 이제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구경하라는 거지. 드레스 이제 보고. 자,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코스 요리로 나왔는데 이 음식도 어떤 음식인지 이제 호텔식이니까 설명이 되어 있는 뭐 책자도 이제 있고, 이게 아까 그 커팅했던 그 케이크예요. 근데 굉장히 예쁘게 썰어주지 않아?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옷을 갈아입고 페루연이 또 등장을 하는데 되게 화려하죠? 그 일본의 그 전통 인형 그 옷같이 생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의 그 하카마 복장에는 그 본인의 가문이 새겨져 있다는 거,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 그렇게 자리에 와서도 또 한번 이렇게 또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끼리 자유롭게 우리끼리도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길었어. 점심 조금 전부터 결혼식이, 그러니까 오전부터 결혼식이 시행이 돼서 저녁에 이제 끝나요. 끝났던 걸로 기억해. 그 피로연을 길게 하면은 점심 저녁 다 주는 코스로 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서 점심 먹고 오후 한 5시 정도에 이제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긴 결혼식에 또 초대를 받으면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만큼 축의금은 더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인들도, 보통의 일본인들도 결혼식에 하객도 돈을 많이 내야 되지만 이 준비하는 부모님과 신랑 신부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그냥 그 혼인신고만 해서 사는 젊은 부부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일본인 친구 중에 결혼을 한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가 좀 특별하게 시집을, 그러니까 잘 갔다고 해야 되나? 결혼식을 호화롭게 한 케이스였고, 대부분의 일본인 친구들은 이렇게 뭐지? 보고가 와요. 나 입적했다. 이제 입적했다는 소리가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만 조촐하게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일본 결혼식에 초대받으시면 꼭 가보세요. 이게 지금 답례품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문 쪽에 그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부모님이 서 계시면 신랑 신부가 이제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껴안고 이렇게 감사의 꽃다발 되게 커요. 일본은 꽃다발이 기본적으로 이제 커야 돼.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거 주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꽃다발도 있어. 아무튼 기본적으로 큰 꽃다발을 건네고 이때 포옹하고 아마 이렇게 눈물을 훔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신부 어머님들은 이렇게 검은색의 문양이 화려한 문양이 있는 기모노를 입으시고요. 신랑 신부 이제 아버지들은 이렇게 배짱이 같은 거, 턱시도를, 그러니까 연미복을 입는 것이 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퇴장을 해요. 이제 모든 필요한이 끝났어. 이제 퇴장하고 앞에 서가지고 하객들한테 답례품을 나눠줄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답례품으로 받아왔던 것이 이 컵이랑 그리고 조금 이제 고가의 데자토, 그러니까 디저트, 이제 오카시류 요거를 받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금액이 꽤 될 거예요. 여러 사람을 나눠줬으니까.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가기가 아쉽잖아. 그래서 동경에 간 김에 이제 관광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서울의 인사동 같은 곳인데 이건 동경의 도쿄의 아사쿠사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아사쿠사 역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 센소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절인데 오테라인데 저 센소지, 센소가 이제 그 절의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무슨 사, 대흥사, 뭐 보문사 이러듯이. 자, 센소시에 이제 가는데 그 결혼식에서 만난, 그러니까 그 전날 결혼식에서 만난 친구들. 그 결혼식에서 만난 그 친구들 중에 여자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가지고 기혼자여서 가고시마로 바로 내려갔고 이 남자 이제 간호사 친구들은 아직 미혼자들이어가지고 자기네들도 도쿄에 온 김에 관광하고 이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이제 관광하자고. 제 입장에서도 같이 가면 좋잖아요. 혼자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리고 그 결혼식 한 친구가 잘 해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챙겨준 거죠. 그 센소지에 같이 갔어. 근데 나는 이제 관광객 모드니까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 이때 여름이었다고 했잖아요. 8월쯤인데 굉장히 이제 8월에 덥단 말이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유카타는 가고시마 유학 시절에 선물 받았던 건데 이거를 입고 갔죠. 근데 이게 되게 더워요, 여러분. 그래서 시원해 보이는데 엄청 덥다는 거. 자, 그래서 센소지 이제 입구에 이거 중요한 거. 자, 센소지 하면은 어떤 그 심볼, 상징이 되는 게 이게 카미나리모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문 입구인데요. 이게 완전 심볼 같은 것.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진을 찍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여기 오테라를 쭉 입구를 따라서 가면은 여기 이렇게 마찌나미, 여기 길거리에 상점들이 쫙 위치를 해 있죠. 이 상점에는 기념품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이제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자, 그리고 일본에 가면 오테라에 가면 자, 이거 꼭 해보세요. 자, 백엔인데요. 대부분 다 무인이에요. 근데 그냥 뭐 가져간 사람도 이제 거의 없지. 백엔 반드시 넣고 자, 오미쿠지를 그냥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센소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지금까지 있을지 모르겠네. 이 오미쿠지 함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를 이제 뽑아. 하나를 뽑으면 그때 뭐가 나왔을까? 다이키치 대길이 나왔네. 그래서 대길부터 이제 중길, 대길, 중길, 뭐 소길, 그 다음에 소흉, 그 다음에 대흉까지 있어. 그러니까 대흉이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은 소길도 별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판단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운세, 점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신사에 묶어두고 와요. 그 자료 사진은 또 다른
다음번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래서 신사에 가서 흉이 나오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속일도 나는 흉이다. 그러면 신사에 묶어두고 기도를 하고 이제 오시면 돼요. 만족스러우면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대길이 나와서 그때 되게 좋았겠네. 지금은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아무튼 이렇게 뭐 여기 절 내부는 제가 찍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센소지에서 이제 다 구경을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길목이었는데, 보통의 이제 일본인 여자들도 이렇게 유카타를 입고 다닌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가부키초, 그 이제 호객행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얗게 이제 가부키 화장을 하고 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이 일본의 이제 국민 사이다라고 하는 그 라무네라는 그 구슬 사이다, 그거를 한 병 마시면서 목을 좀 축이고 어디를 갔냐면 그 이제 유람선을 타고 일본의 인공섬 오다이바로 이제 향했어요. 그래서 인공섬 오다이바로 이제 향하는 그 창문 배경인데, 우리나라 여의도는 자연적인 섬이지만 일본 오다이바는, 도쿄에 있는 오다이바는 여의도와 비슷하면서 다른 점은 인공섬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다이바에 도착을 하니까 뭐 한강 시민공원처럼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 자, 아까 그 설명에 나왔던 일본 최대 민영방송국 후지테레비 여기 본사가 위치해 있죠. 여기 앞에는 쇼핑몰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유의 여신상이 그 오다이바에 가면 이렇게 작게 있어요. 크진 않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관광객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그 쇼핑몰에 가가지고 저녁을 이제 같이 먹었던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이제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본은 그 회가 굉장히 이렇게 두툼하게 썰려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이센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역을 하면 해산물 덮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맛있으니까 카이센동 추천입니다. 생선 종류는 고르실 수도 있고, 이건 아마 방어하고 이제 문어 등이 있는 걸 텐데 고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모듬으로 시키셔도 이제 맛이 있죠.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우리는 보통 이제 친구끼리 뭐 먹을래 이러면 먹고 싶은 거 막 말하잖아. 막 말하고 나 이거 먹을래 하고 서로 말하기도 하고, 뭐 성격에 따라서 뭐 그날 뭐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막 그렇잖아. 근데 이제 하나 얘기했던 게, 이 남사친들이 뭐 먹고 싶냐고 해서 이제 막 메뉴를 보다가 나 여기 이 가게 가고 싶다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 카이센동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되게 말을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보통의 이제 일본인, 아무리 여사친이라도 일본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먹을래 물어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상대의 의향을 묻고, 너는 뭐가 먹고 싶냐 이렇게 묻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본인이 정말 먹고 싶은 거는 이거다 라고 직접적으로는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보통의 이제 그게 뭐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보통의 이제 문화죠.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는 거야. 뭐 세대 차이도 있겠지. 근데 이 친구들이 아마 86년생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88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의 세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8N년생 세대들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 먹고 싶은 거를 뭐 먹고 서로 말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지, 여자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N유수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금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자제하고 상대방의 그 의중부터 살피고 이런 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좀 그게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던 거야. 그래서 뭐 그 얘기하면서 서로 좋고 나쁘다의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고, 그냥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한일의 차이점, 막 젊은이들의 차이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밥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래곤볼 매장 이제 확실히 이제 이 남학생들이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구경을 했죠. 저는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가지고 얘가 무슨 초파라고 했던가? 전 드래곤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생수병이 너무 귀여워서 이제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동경점 거기 오다이바점에 가가지고 그냥 기념으로 이거 하나 사왔죠. 근데 지금은 너무 옛날 거로 잘 안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다이바에 가면 이제 세계 최대 크기라고 해. 이 로봇 건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맞춰서 그 건담 쇼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쇼 타임이 있어. 그래서 이게 막 불빛을 뿜으면서 자동으로 진짜 로봇처럼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것처럼 막 움직여요. 그거 되게 멋있어. 이렇게 허접한 쇼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멋있어.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발끝이잖아. 건담 발끝이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죠. 실제로 가보시면 오다이바에 가셔가지고 이 건담 한번 보시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가야지 이 불빛 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로봇 쇼를. 자, 여기 오다이바 역이라고 되어 있죠. 오다이바駅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철 타고 각자 이제 헤어졌죠. 친구들은 가고시마로 내려가고 저는 이제 짐 챙겨서 공항 갈 준비를 이제 하러. 자, 그래서 결혼식, 결혼 문화, 그리고 제가 직접 도쿄에 이제 결혼식을 다녀온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이, 미나상, 오츠카레사마でした.